천하를 가슴에 품었던 고독한 천재, 제갈공명. 그의 발자취마다 새겨진 지혜의 문장들을 따라가 봅니다. 사료 속 18가지 핵심 성어를 통해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고 신념을 가진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법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숨겨진 보석 난세의 은둔자. 궁경남양, 몸궁, 밭갈경, 남영남, 변양, 궁경남양. 남양 땅에서 몸소 밭을 갈며 지낸다는 뜻입니다. 궁경남양, 은거하며 때를 기다림. 궁경남양, 큰 뜻을 품은 선비가 벼슬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스스로 노동하며 수양함을 의미합니다. 궁경남양, 화려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실력을 닦으며 소신을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궁경남양, 이 성어는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의와 제갈량이 유선에게 올린 그린 출사표에서 유래했습니다. 난세의 영웅 제갈공명이 세상에 나오기 전 자신의 삶을 압축하여 표현한 구절입니다. 유비가 자신을 찾아오기 전 제갈량은 남양의 융중에 은거하며 몸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관중과 아기에 비유하며 학문을 닦았고 유비의 삼고초려를 받기 전까지 명예나 권력을 탐하지 않고 초야에서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기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궁경남양은 준비된 자의 겸손을 상징합니다. 당장의 성과나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기보다 조용히 자신의 가치를 높이며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비상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고 묵묵히 실력을 쌓는 자만이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밭을 가는 인내의 시간이 결국 천하를 논하는 지혜의 밑거름이 된다는 삶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궁경남양.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와룡봉추. 누울와, 용용, 봉황봉, 병아리추. 와룡봉추. 누워있는 용과 봉황의 새끼라는 말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나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해 드러나지 않은 인재를 뜻합니다. 와룡봉추. 숨어있는 비범한 인재. 와룡봉추. 큰 뜻을 품고 실력을 닦으며 세상에 나갈 기회를 기다리는 영웅이나 현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와룡봉추. 훌륭한 재능도 때를 만나야 빛을 발하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실력을 기르며 기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와룡봉추. 이 성어는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비가 형주에 머물 때 현자 사마위로부터 인재에 대한 조언을 듣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사마위는 유비에게 복룡과 봉추 중 한 명만 얻어도 천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와룡은 제갈량, 봉추는 방통을 지칭하며 두 사람이 비범한 전략가임을 암시했습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뛰어난 실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죽음과의 만남이 인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묵묵히 내공을 쌓으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인내와 통찰이야말로 진정한 와룡의 자세입니다. 와룡봉추.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담박명지. 맑을 담, 머무를 박, 밝을 명, 뜻지. 담박명지. 욕심이 없고 마음이 맑아야 뜻을 밝힐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해야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담박명지. 마음을 비워야 뜻이 명확해진다. 담박명지. 사사로운 욕심과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가져야만 비로소 자신이 추구하는 큰 뜻을 명확히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담박명지. 눈앞의 화려함이나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꾸준히 정진해야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담박명지. 삼국지의 명재상 제갈량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8살 된 어린 아들 제갈첨에게 남긴 편지인 계자서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평생 전장을 누비느라 아들을 곁에서 돌보지 못한 아버지의 미안함과 아들이 올바른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간절한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갈량은 이 편지에서 욕심이 없어야 뜻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야 원대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아들을 위한 훈계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된 지혜와 배움의 자세를 전하는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방명지.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영정치원, 편안할 영, 고요할 정, 이룰치, 멀원. 영정치원,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야만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정치원, 차분함이 위대함을 만듭니다. 영정치원, 눈앞의 이익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해야 먼 미래의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정치원, 조급함을 버리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꾸준히 정진하는 자세가 진정한 성공으로 이끈다는 교훈입니다. 영정치원, 총나라의 위대한 전략가 제갈량은 54세의 나이로 8살 아들 제갈첨의 장래를 위해 계자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지 않으면 원대한 이상을 이룰 수 없다는 영정치원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배움은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되며 재능 또한 배움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죠. 이 편지는 단순히 학문적 가르침을 넘어 아들이 올바른 인격과 삶의 자세를 갖추길 바라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영정치원. 제2장 운명적 만남 대전략의 시작. 삼고초려. 석 3. 돌아볼고. 풀초. 집로. 삼고초려. 초가집을 3번 방문하다. 삼고초려. 인재를 얻기 위한 지극한 정성. 삼고초려. 유능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끈기와 정성으로 여러 번 찾아가야 함을 비유한 말로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으로 인재를 구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삼고초려. 성과는 단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진심을 담아 여러 번 노력하고 인내해야 소중한 사람이나 목표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삼고초려. 삼국시대 천하통일의 꿈을 품었으나 지혜로운 책사가 없어 고민하던 유비는 당대 최고의 천재 와룡 제갈량을 추천받습니다. 유비는 그를 모시기 위해 깊은 산속 초가집으로 직접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제갈량을 만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2번이나 헛걸음을 하고 동생들이 화를 내며 포기하자고 했지만 유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3번째 방문에서 제갈량이 낮잠을 자고 있자 유비는 그가 깰 때까지 뜰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선비에게 보여준 유비의 지극한 겸손과 정성. 이에 감동한 제갈량은 마침내 유비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인재를 얻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삼고초려.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수어지교, 물수, 물고기여, 갈지, 사길교,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사귐, 수어지교, 불가분의 친밀한 관계, 수어지교,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매우 친밀한 사이를 의미합니다. 수어지교, 서로의 존재가 생존과 성장의 필수적인 동반자적 신뢰가 성장의 핵심이라는 교훈입니다. 수어지교, 이 성어는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에 등장합니다. 유비가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군사로 맞이한 후 두 사람의 사이가 날로 가까워지자 이를 시기한 관우와 장비가 불만을 토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우들의 불만을 들은 유비는 나에게 공명제 갈량이 있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며 그들을 달랬습니다. 이는 군신 관계를 넘어 생존을 위해 서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역설한 유비의 통찰이 담긴 일화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어지교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의 가치를 시사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관계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이 혼자 도달할 수 없는 최상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나를 이해해줄 물을 찾고 누군가에게 기꺼이 물이 되어주는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깊은 신뢰가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어지교.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천하삼분, 하늘천, 아래하, 석 3, 나눌분, 천하삼분, 천하를 셋으로 나누다, 천하삼분, 세 세력의 균형을 통한 전략적 생존, 천하삼분, 천하를 세 개의 세력으로 나누어 서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안정을 도모하거나
거대한 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전략적 구상을 의미합니다. 천하삼분. 압도적인 강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모한 정면 승부 대신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하고 제3의 세력과 연대하여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생존 전략임을 일깨워 줍니다. 천하삼분. 서기 207년 세력을 잃고 방황하던 유비는 융중의 초야에 묻혀있던 젊은 지략가 제갈량을 만납니다. 천하를 구할 방도를 묻는 유비에게 제갈량은 지도를 펼치며 냉철한 현실을 짚어주었습니다. 이미 북쪽의 조조와 동쪽의 손권이 거대한 세력을 이룬 상황. 제갈량은 무모한 싸움 대신 천하삼분을 제안합니다. 비어있는 형주와 익주를 근거지 삼아 위호촉 세 나라가 소태발처럼 팽팽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혁신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기반이 없던 유비에게 국가 건설의 청사진을 그려준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천하삼분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막막한 위기일수록 세상을 읽는 냉철한 눈과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치밀한 전략이 승리의 시작임을 말이죠. 천하삼분. 제3장 전설이 된 지략 승리를 설계하다. 초선차전. 풀초, 매선, 빌릴차, 화살전. 초선차전. 지프로 만든 배를 이용해 화살 10만 개를 빌려온다는 뜻입니다. 초선차전. 기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략. 초선차전. 상대의 힘과 자원을 역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뛰어난 계책을 의미합니다. 초선차전. 창의적 발상과 상대의 심리를 이용하면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초선차전. 이 성어는 소설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적벽 대전을 앞두고 주유는 제갈량의 지혜를 시기에 열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내립니다. 제갈량은 사흘이면 충분하다며 짙은 안개가 낀 새벽에 집단을 가득 실은 배 20척을 이끌고 조조의 진영으로 향합니다. 안개 속에서 적의 습격을 받은 조조군은 무작정 화살을 퍼부었고 제갈량은 배의 양쪽 집단에 화살 10만여 개를 손쉽게 얻어 유유히 돌아옵니다. 이는 상대의 의심과 자연 현상까지 꿰뚫어 본 통찰력으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고정관념을 깨는 역발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선차전.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동풍화공. 동력동, 바람풍, 불화, 칠공. 동풍화공.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 불로써 적을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동풍화공. 결정적 기회를 포착한 맹렬한 공격. 동풍화공.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나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해 상대를 공격함을 의미합니다. 동풍화공.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결정적 때를 포착하여 실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동풍화공. 이 이야기는 중국 고전 소설 삼국지 연의의 적벽 대전에서 유래합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에 맞선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은 화공을 계획하지만 겨울이라 북서풍만 불어와 곤란에 빠집니다. 동남풍이 불어야만 아군의 피해 없이 적진에 불을 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갈량이 칠성단에 올라 동남풍을 불게 하겠다며 제사를 지냅니다. 얼마 후 정말로 동남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황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을 붙인 배를 이끌고 조조의 진영으로 돌격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동풍화공은 천문지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통찰력이 만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극적인 사건을 상징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결정적 기회를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풍화공.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운주유화. 옴기론, 산가지주, 휘장유, 장마가. 운주유화. 군대의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지략을 뜻입니다. 운주유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의 판을 짜는 최고의 전략. 운주유화. 전면에 나서지 않고 막후에서 전술을 짜고 판세를 움직여 승리를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주유화. 성공은 현장의 실행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밀한 전략과 준비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입니다. 운주유화. 이 성어는 사마천의 사기 고조봉기에 기록된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한나라 황제 유방이 공신들을 위한 잔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막 안에서 전략을 세워 천리 밖의 승리를 이끄는 것은 내가 장량만 못하고 나라 살림을 꾸리고 군량을 보급하는 것은 내가 소화만 못하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싸워 이기는 것은 내가 한심만 못하다. 나는 이 세 명의 영웅을 제대로 쓸 줄 알았기에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유방은 장량의 뛰어난 지략을 운주요학이라 칭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의 판을 짜는 전략가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모든 것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최고의 인재를 믿고 그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것임을 되새겨야 합니다. 운주유학.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공성지게, 빌공, 성성, 갈지, 꾀게. 공성지게, 비어있는 성으로 적을 물리치는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공성지게, 허를 찔러 강자를 속이는 고도의 심리전. 공성지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는 듯이 보임으로써 상대방의 의심을 증폭시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기만 전술을 의미합니다. 공성지게, 불리한 상황일수록 담대함과 냉철한 판단력, 창의적인 역발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공성지게,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총나라 제갈량이 위나라 사마이의 15만 대군을 마주하며 펼친 기막힌 심리전에서 유래한 고사입니다. 가정 전투의 패배로 성안에 군사가 없자 제갈량은 성문을 열고 성루에서 유유히 검은고를 켰습니다. 평소 제갈량의 신중함을 잘 알던 사마이는 이를 매복작전이라 의심하여 공격하지 못하고 대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약점을 역설적으로 활용해 상대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대담한 통찰력이 현대 비즈니스와 리더십에서도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승부는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상대를 꿰뚫어보는 지혜와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는 담력에서 결정된다는 삶의 이치를 전해줍니다. 공성지게.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금낭묘계, 비단금, 주머니낭, 묘할묘, 꾀게. 금낭묘계, 비단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기묘한 계책이라는 뜻입니다. 금낭묘계, 위기를 돌파하는 비장의 한 수. 금낭묘계,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미리 준비해둔 비상한 지혜나 계획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금낭묘계,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여러 대안을 미리 구상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금낭묘계, 이 이야기는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의 지혜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비를 동호로 보내야 했던 제갈량은 호위무사 조은에게 비단 주머니 3개를 건네줍니다. 그는 위급한 순간이 닥칠 때마다 순서대로 열어보라는 말을 남깁니다. 실제로 조은은 주유의 계략에 빠져 위험에 처할 때마다 주머니 속 계책을 실행했고 덕분에 유비는 목숨을 구하고 손권의 여동생과 혼인까지 한 뒤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치밀한 사전 준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미리 대안을 고민하는 제갈량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금낭묘계, 제사장 리더의 무게 사람을 얻고 법을 세우다. 칠종칠금, 7칠, 놓아줄 종, 7칠, 사로잡을 금. 칠종칠금, 7번 놓아주고 7번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칠종칠금, 마음을 얻는 지략, 칠종칠금, 상대방을 강압적인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량과 인내, 뛰어난 지략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의미합니다. 칠종칠금, 진정한 리더십은 단기적인 성과나 강제적인 복종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협력과 충성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는 교훈입니다. 칠종칠금,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와 화양국지 등에 실린 총나라 승상 제갈량의 남만정벌 과정에서 유래한 고사입니다. 제갈량은 반란군 수령 맹획을 사로잡았으나 그가 불복하자 6번이나 풀어준 뒤 다시 잡았습니다. 7번째 사로잡혔을 때 맹획은 제갈량의 끝없는 인내와 도량에 감화되어 진심으로 투항했습니다. 무력을 앞세우기보다 지혜와 덕으로 적을 완전히 승복시킨 사건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상대의 약점을 쥐고 흔들기보다 인내하며 스스로 깨달을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진심 어린 협력을 끌어내는 포용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상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마음의 빗장을 스스로 열게 하는 데 있다는 점을 관통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7종 7금.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읍참마속, 우릅, 벨참, 말마, 일어날 속, 읍참마속, 울면서 마속을 베다. 읍참마속, 대의를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엄격히 법을 집행함. 읍참마속, 공정한 법이나 규율을 지키기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끼는 부하나 측근을 처벌하여 조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읍참마속, 지도자는 사적인 감정이나 친분 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원칙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명정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읍참마속, 삼국시대 제갈량은 첫 북벌을 준비하며 가정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마속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자만했던 마속은 명령을 어기고 산 정상의 진을 쳐버립니다. 그 결과 위나라 사마이가 물길을 끊고 공격하자 마속의 군대는 손도 써보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이 패배는 총나라 전체의 작전에 큰 타격을 줍니다. 제갈량은 마속의 재능도 개인적 정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법을 세우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마속에게 사형을 명합니다. 읍참마속, 울면서도 법을 위해 마속을 베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보다 원칙이 앞서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날까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읍참마속.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상벌분명, 상줄상, 벌알벌, 나눌분, 발글명. 상벌분명. 상과 벌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가리는 뜻입니다. 상벌분명. 공정한 원칙, 흔들림 없는 기준. 상벌분명.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원칙이 분명함을 의미합니다. 상벌분명. 조직의 질서와 신뢰는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인 평가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입니다. 상벌분명. 이 성어의 정신은 법과 사상의 정수를 담은 한비자에서 유래한 신상필벌의 일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문공은 기강을 세우고자 사냥 대회를 열며 정해진 시간을 어기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그가 총애하던 신하전일이 늦게 도착하자 문공은 사사로운 정을 끊고 눈물을 머금은 채 그의 목을 베어 법의 엄중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을 지킨 사건은 국가와 조직의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공정한 상벌은 리더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체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상벌분명. 제5장 오장원의 별 죽어서도 잊지 않는 은혜. 국궁진체. 구필구. 몸궁. 다알진. 병들최. 국궁진체.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굽히고 병이 들 정도로는 힘을 다해 수고함. 국궁진체. 대의를 위한 헌신과 끝없는 성실. 국궁진체. 존경하는 대상이나 맡은 바 임무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노력함을 뜻합니다. 국궁진체. 자신이 믿는 가치와 목표를 위해 변치 않는 초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시대를 초월하여 리더와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국궁진체. 중국 삼국시대 총나라의 승상 제갈량이 위나라 정벌을 앞두고 황제 유선에게 올린 후출사표에서 유래했습니다. 제갈량은 선제 유비의 유지를 받들어 위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진심을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궁진체 사이후이. 신은 오직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할 뿐이며 죽은 뒤에야 비로소 멈추겠습니다. 라는 맹세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선제 유비와의 약속과 나라의 대업을 위해 생의 마지막 불꽃까지 태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갈량은 전쟁터에서 쓰러지는 순간까지 임무를 다하며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국궁진체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 고결한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감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국궁진체.
이어서 배워볼 사자성어는 사이후이, 죽을 사, 말일리, 리후, 그치리. 사이후이, 자신의 사명이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사이후이,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며 멈추지 않음. 사이후이, 살아있는 동안 맡은 바 임무나 본분을 다하며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모든 노력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사이후이,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이후이, 삼국시대 촉한의 재상 제갈량이 쓴 출사표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비사후 촉한을 이끌게 된 제갈량은 위나라 정벌을 앞두고 황제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어온 힘을 다하고 죽은 뒤에야 비로소 멈추겠다는 뜻의 국궁진차 사이후이를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전쟁터를 끝까지 지키다 오장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사이후이는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죽는 순간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는 숭고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이후이. 제갈량의 지혜 중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와닿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